일본 도쿄박물관은 지난 1일부터 조선시대의 미술이라는 기획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9세기 조선 물품이며 오구라 컬렉션으로부터 기증받았다는 안내문을 달아서 공개한 용봉안무늬 투구와 갑옷이 알고 보니 고종이 쓰던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일본은 고종 거라고 써놓지 않은 거죠. 그런가 하면 명성황후 시해 현장에 있었던 소반도 지금 전시가 되고 있었다는데, 아니 도대체 그 귀한 것들이 어떻게 일본 국립박물관에서 버젓이 특별 전시가 되고 있는 건지 그 현장을 다녀온 분 만나겠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예, 일본 언제 다녀오셨어요? 저희 민주당이 국회에서 숙식 중이기 때문에 예. 지난 9월 30일 출국해서 전시 첫날인 10월 1일 날 조선왕실 투구와 갑옷을 관람하고서 다음날 바로 귀국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도쿄국립박물관의 그 기획전시 현장에는 그게 고종의 투구, 고종의 갑옷 뭐 이렇게 써 있진 않았다고요? 그렇게 써 있지는 않고요. 이걸 일제시대 때 오구라라는 일본 사람이 가지고 와서 그분이 한국에 한 1,000점이 넘는 유물을 문화재를 모아서 오구라 컬렉션이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 내용에 보면은 이 갑옷과 투구가 조선 왕실에서 전승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19세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철종과 고종을 거쳐서 전승된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이 역사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게다가 고종의 투구 갑옷뿐만 아니라 명성황후 시해 현장에 있었던 소반도 전시가 되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특히 우리 명성황후를 자객들이 이제 시해를 하고서 그리고 소반하고 뭐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중에 이제 소반이 이번에 전시가 되었는데요. 예. 가슴이 메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명성황후가 시해된 것도 참 분통한 일인데, 그분이 항상 일상적으로 쓰던 소반이 일본의 박물관에서 그동안 지하 수장고에 있었고, 이제서야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게 그러니까요. 참으로 역사적으로 참 분통할 만한 일이죠. 그것들 말고 또 우리의 귀한 물건들 어떤 거 보이셨어요? 그 외에 한 너댓 가지이 더 있었는데요.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역사학자들 이야기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우리가 환수가 필요한 것이 이제 갑옷과 투구.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왕실 존엄의 상징이고 일종의 이제 국권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구라라는 사람이 아마도 뭐 무차별적으로 예전에 이거를 수집해 간 거겠죠? 이건 도난품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제강점 당시에 오쿠라 타케노스키라는 일본 사업가가 이제 약탈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의 투구와 갑옷은 최초 유출 당시에 일본의 이제 기증 등의 형식으로 넘어갔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왕실 물품은 국내청이 관리하던 것인데 개인이 소장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도쿄 국립박물관이 오쿠라 컬렉션으로부터 기증받았다면 아마도 도난품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받아들인 것으로 그런 이제 오해를 살 수가 있죠. 원래 국제박물관협의회 규약 보면 도난품은 이거를 전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건데, 있죠. 그러면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반환 가능할까요? 사실은 이 문화재는 다루기에 따라서 문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평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번에 전시 자체로 만족하고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일본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게 아니라 해문 스님을 비롯한 제일 우리 역사학자들의 3년 동안에 걸친 끈질긴 요구에 의해서 전시가 됐기 때문에요. 지금은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이 투구를 통해서 꼬인 한일 관계가 개선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멀리는 한일협정 50주년이 되는 2015년 환수를 목표로 긴 호흡으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냥 국제 규정 들이대면서 달라 이렇게 하면은 괜히 외교적인 관계만 꼬이고 더 악화된다는 문화 전쟁이 일어나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굉장히 어떤 그 전략이 필요한데요. 지금은 예. 왜 이게 그 대한제국 황실의 상징인 투구와 갑옷이 대체 왜 여기에 도쿄 국립박물관에 있게 됐는지 일본 측에 성실하고 한치의 의혹 없는 조사를 촉구하는 게 첫 번째 지금 그 전략적 그 접근이군요. 우리가 요구고요. 예, 예. 그래서 이걸 즉시 조사 착수하도록 요구하는 대한민국 국회 결의안을 다음 주 정도에 어떤 저와 많은 동료 여야 의원들의 예. 서명으로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2015년까지 긴 호흡으로 반드시 찾아오겠다. 얼마 전에 그 문정왕후 어보는 미국에서 반환 결정이 났어요. 여기에도 이제 안민석 의원이 크게 역할을 하신 걸로 아는데 네. 그것들 외에 혹시 이것만은 꼭 가져와야 된다 생각하는 문화재가 있다면? 그 중국 대련의 여순박물관에 가면요. 예. 그 로비에 한 2.5m 그 높이의 종이 있는데 아. 이 종이 금강산에서 가져간 종이에요. 아하. 1906년에 일본이 대동아 공영의 일환으로 일본의 한 그 스님이 예. 만주로 가지고 간 중이 있어요. 그 당시 이게 이제 일본이 그 침략의 일환으로 기획을 한 거라고 보는데요. 예, 예. 이게 이제 원나라 시대에 기왕후가 그러니까 조선의 공녀로 끌려갔던 기왕후가 원나라 왕후가 된 기념으로 금강산에 제작한 종인데 예. 이 종을 우리가 지금 반환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렇군요. 시작을 하고 우리가 반환받게 되면은 이것을 금강산에 다시 돌려놓는 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외교 전쟁이 될 수도 있어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시기를 반드시 우리 품으로 돌아오기를 저도 바라고요. 지금 시간이 없지만 안 의원님, 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네. 민주당 중진이 나오셨으니까 어제 저 새누리당에서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가 공천됐습니다. 소식 들으셨죠? 네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는 상식에 입각을 해야 되는데요. 뇌물로 2번이나 실형을 받은 분이 또 지역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분이 화성 국회의원 후보가 됐다는 것이 상식은 아닌 듯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손학규와 서청원 두 분이 남의 지역, 남의 동네에서 싸움판을 벌일 텐데 이거 정치 발전을 위해서 언론들이 할 짓이 못 된다고 저는 생각하세요. 봅니다. 잠깐만요. 네. 손학규 고문이 나섭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모아지고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아, 높습니까?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뭐 그렇게 어차피 선거는 이기는 거를 전제로 해야 되니까 그런 대결 구도로 저는 모아질 거라고 보고요. 따라서 이 서청원 공천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고 특히 앞으로 박근혜 정권은 정치 개혁을 논할 자격을 상실한 그런 결정적인 그 사건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저 손학규 고문하고 얘기도 나눠보셨어요? 마음 결정하셨대요? 저는 지금 이제 저희 당에서 5.16 그 당협위원장이 몇 년 동안 그 지역을 갈고 닦은 훌륭한 한 10초밖에 안 남았네요. 분이 계시지만은 결국에는 저는 뭐 손학규 후보로 결정될 것으로 저는 보고 그렇게까지 있어요.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안 의원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